이 시간에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공황장애는 옛날로 보면 화병이라고 하죠. 기분 부전증, 자율신경 실조증,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광범위하게 기분 부전증이라는 말이 이제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우울증, 조울증,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공황장애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오는지, 공황장애는 왜 오는지, 화병은 왜 오는지,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자,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자, 머리와 몸이 있는데, 머리 쪽이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을 내리면, 여기는 일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얘가 사장 같은 거죠. 얘는 직원 같은 거고요. 그럼 얘가 명령을 내릴 때, 얘가 교감신경이면, 몸도 교감신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긴장하고 위기나 분노, 슬픔을 느낄 때 몸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막 일을 해야 될 때 몸은 스탠바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교감신경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극도의 스트레스 받든지 극도의 슬픔, 분노를 느끼든지 이랬을 때 이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총을 맞았어요, 몸이. 그럼 너무 아프죠. 그럼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극도의 교감신경 항진해서 갑자기 부교감신경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교감신경이었는데 명령을 내렸는데 얘는 부교감신경이더라는 거예요. 이완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그래서 이 두 개가 끊어져 버려. 왜 그래요? 자, 총을 맞아갖고 너무 아프잖아요. 쇼크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이 이완돼 버리는 거야. 부교감신경이 넘어가 버리고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기절해 버리고. 이런 상태처럼 지속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그러니까 이 사장 입장을 보면, 야, 명령을 계속 내려서 일을 했더니, 야, 금방 부자 되겠네. 일의 효율이 높겠네. 또는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도 계속 그 걱정을 해. 그 회사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머리에서. 그랬더니 몸이 계속 집에서도 쉬질 못하고 일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명령을 내려도 얘는 일을 안 하는 형태의 파업 상태. 그러니까 이 감정, 기분이 명령을 내려도 부전된다. 명령이 하달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스트레스가 오든지 지속되면 몸은 거기서 부교감신경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공황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이 몸과 머리와 몸에 뭘 해야 되는데,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몸에 맞게 좀 릴렉스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황장애의 제일 핵심은,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좀 릴렉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긴장돼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럼 몸은 그걸 따라가느라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머리를 쉴 줄 알아야 된다. 몸이 너무 혹사당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 이건 예를 들면 옛날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현대인들의 강도는 약하죠. 노동 강도는. 근데 정신적 강도가 훨씬 세졌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컨트롤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릴렉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어요? 생각의 전환 같은 걸 하는 거죠. 공감하고. 자, 이런 거예요. 이 머리가 몸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듭니까? 막 힘든 세상, 회사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그 다음에 경기가 좀 또 나빠진다고 하죠. 경기는 좋아진 적이 별로 없어요. 계속 나쁘다고 느껴요, 사람들은. 경쟁이 심하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 사실은 가장 스트레스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지금은 그럭저럭 살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막연한 불안이지만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충격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머리에서도 막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막 좀 제대로 못해? 나는 왜 이래? 막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건 어떻게 이걸 이겨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자기 몸을 이해하고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나 릴렉스. 자, 아니야. 잘하고 있어.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오롯이 둘이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자신과 이 고독을 즐길 수 있는가. 인생은 혼자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편이 돼야 된다는 거야. 내 아이만 끌어안고 내 아이만 위로하고 할 게 아니라 나도, 나 자신도 위로하라는 거예요. 보상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안아도 주고, 공감도 해주고. 근데 맨날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너 똑바로 정신 차려. 너 할 수 있어. 정신 차려. 더 잘해야 돼. 긴장해. 이렇게만 하면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얘가 서로 신뢰가 깨져가지고 노사가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목해. 그래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회복하고 그리고 영양소로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영양, 신경 전달 물질, 칼슘,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비군에 충분한 영양을 줘서 좀 여유 있고 스트레스 내성을 주는 영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막 탄산, 막 인스턴트 식품. 영화 중에 아드레날린 23가 이상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심장 수술했는데 심장이 안 뛰어갖고 막 전기 충격을 줘야 되는. 근데 얘가요, 전기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콜라 사이다를 마셔요. 그러면 몸이 막 뛰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돼가지고. 그 정도로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도 막 그런 정크푸드 막, 내 몸에 영양을 충분히 주고 릴렉스하고 쉬게 해주는 음식이 아니라 막 학대하고 각성시키고 막 정신 차려 싸대기 때리는 그런 커피, 막 각성차, 막 코카콜라, 콜라, 사이다 막 이런 것들 통해서 각성만 시키는 거야. 몸을 계속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 지치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영양을 충분히 줘서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주고 생각을 전환하고 이렇게 릴렉스 시켜 나가면 이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슬프다고 누가 약을 먹습니까? 내가 분노한다고 누가 약을 먹습니까? 근데 먹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진짜인데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막 반에서 깡패 같은 애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막 예민하고 막 불만도 많고 지금 같았으면 정신과 끌려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지난번에 제가 리포터가 이렇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학교 앞에서 인터뷰를 해요. 애들한테 가서, 야, 학교 오는 거 어땠어요? 그러면 방학 끝나고 학교 오는데 애들이 즐겁겠어요? 학교 오기 싫었어요. 막 짜증나요. 막 이러면서 툭 지나가. 그러니까는 이제 리포터가 그래. 큰일입니다. 아이들이 이게 이렇게 학교 오길 싫어하고 우울해합니다. 이 기분부전증이래요. 그럼 너는 학교 다닐 때 방학 끝나면 죽을 뻔했냐? 아니, 방학 끝나고 학교 오는 게 싫은 게 정상이지. 좋은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화면이 딱 바뀌더니 유치원 애가 유치원 안 가려고 떼써서 걔를 잡아다가 정신과에서 기분부전증을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아이를 환자를 만든다니까? 아니, 애가 유치원을 가기 싫어하는 게 정신과 와서 치료받을 이유입니까? 정신과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의사들이요. 저는 진짜 의사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흉부외과, 산부인과 이런 분들 의사로 인정해요. 근데 이런 데는 다 미달이야.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정신과, 성형외과 이런 데로만 다 몰려. 1등짜리들이 다 거기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혼이 왜 늘어요? 변호사가 많아서 는다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막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막 건다는 거예요, 서로. 각자의 변호사한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잖아요? 지금 정신과 의사들 너무 많은 데다가 막 이렇게 해갖고 부추겨. 학교에서 애들 좀 집중력 떨어지면 막 ADHD인가 확인해 보래. 가서 검사 받으래. 여러분 가서 검사 받으면 그걸 그냥 보냅니까? 어떻게든 별명을 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내가 항상 얘기하죠. 브로큰 에로. 무방비, 이제 수비를 할 수 없는 완전한 상태. 이때 약을 쓰는 거라고요. 먼저 그냥, 야, 빨리 발견해갖고 빨리 고치자. 왜 이게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자, 약이라는 게요, SSRI, 그 다음에 또 뭐야, SNRI, 이런 형태, TCA, 이런 형태의 계열의 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이 S가 세로토닌, N이 노드아드레날린. 자, 세로토닌, 기분 좋게 하고 행복 호르몬. 이게 제흡수 억제제. 중독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도 않은데 세로토닌이 제흡수가 안 돼, 억제제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냥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자, 얘는 아드레날린 흥분 상태를 유발해. 다운되니까 흥분시켜가지고 얘를 유지하게 하는. 이런 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부작용, 제가 꼭 두 가지 얘기하죠. 브로큰 에로 상태에서 약을 써라. 그리고 그 약의 부작용을 얘기해라. 자, 여기 보세요. SSRN의 부작용, 적혀 있는 것만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을 제흡수 억제하는 약으로서 마약의 기전과 같다. 그래서 식욕부진, 체중 감소, 긴장감, 불안, 불면, 오심, 구토, 설사, 두통, 성기능 장애, 남녀 모두. 자, 그 다음에 노드아드레날린. 자, 구역질, 구토, 두통, 현기증, 식욕부진, 불면증, 변비, 성기능 장애. TCA 계열, 안압이 높아져서 녹내장, 심장의 독성, 부정맥, 심부전, 체중 증가, 자살 충동의 위험, 소변이 안 나오고, 콜린, 항히스타민 작용 때문에 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요패, 소변이 안 나오는. 적혀 있는 것만 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들이, 야, 그거 걔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 적어놨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세게 들어가느냐? 천천히 해서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셔터 아일랜드라든지, 셔터 아일랜드, 그 다음에 비밀의 숲, 이런 데 보면 그 검사가 뇌 수술 받잖아요. 경기, 이쪽에서 뇌하수체 전엽을 절제해버리는. 셔터 아일랜드에서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 흉악범들 모아다 놓고서나 뇌 수술을 해버려요. 뇌하수체 전엽 억제해버리는.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런 감정들을 없애버리는. 이 수술을 해갖고 노벨상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1년 뒤에 불법이 되고,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약으로 죽여버려, 거기를. 억제해버리고. 이게 TCA, 이게 그 계열이에요. 그쪽을 억제하는. 수술을 자르는데 이게 불법이 돼버리니까 약을 억제하는. 이래서 이런 것들이 그 부작용들이 막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누가 먹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 손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일단 그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얘가 왜 고통받고 왜 분노하고 왜 우울해하는지를 감정적으로 교류하세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고치는 거예요. 아이를 더 많이 보고 정신과 가는 그 시간에 그 아이들 더 많이 얘기하고 나누고 같이 안아주고 해보세요.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을 먹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같은 걸 통해서 뇌 그 막들을 해서 막 경기가 일어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조심하세요. 그 신경계 이상이 와요. 이렇게 해서 식생활 개선하고, 마음에서 예를 들면 이게 전환, 생각의 전환, 좋은 부분을 보거나 아니면 최악의 부분을 가정해서 내가 이렇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이것을 여기거나, 이렇게 해서 생각의 전환.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자, 또 중요한 거 하나 뭐예요? 심호흡. 크게 숨을 내쉬고 릴렉스 시켜서 아드레날린 분비를 좀 억제해주고, 이런 노력이 우선 되고, 그 노력에
충분한 노력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신경계 손상이라든지 뭐가 있어서 있는 사람도 약을 써야 되는 거죠. 왜 일반인들한테 약을 써서 계속해서 이렇게 몰고 가냐고 중독을 가져가게 하냐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